그때 실록을 편찬한 사람들이 광해군 때 정권을 잡고 있었던 북인 세력이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광해군이 쫓겨나고 북인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정권을 잡은 서인들이 실록을 다시 써야 된다. 그래서 실록을 다시 만듭니다. 그것이 선조 수정실록이라는 건데, 선조 수정실록을 만든 사람들이 뭐 수정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앞에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선조실록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있던 실록은 선조실록으로 놔두고 자기들이 만든 실록은 선조 수정실록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를 모두 남겨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앞에 것을 그대로 남겨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이런 결정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도 이렇게 안 해요. 앞 정권에서 한 일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때는 조선시대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정작 이런 거는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 두 개 실록을 대조해 가면서 임진왜란 초기의 전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는 다 아시는 것처럼 1592년, 날짜는 4월 13일입니다. 4월 13일 새벽 안개를 틈타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에 출현합니다. 14일부터 전투가 시작이 돼요. 14일 새벽에 전투가 시작돼서 그날 부산진이 함락되고 반일 만에, 반나절 만에 동래선까지 함락이 됩니다. 부산과 동래진이 함락되는 게 딱 하루 걸린 거예요. 하루도 안 걸린 거죠. 그리고 곧바로 일본군이 밀양에 도착하는데 밀양에서 조선군의 저항에 막힙니다. 여기에서 여러 날 동안 일본군이 진격을 못하고 있는데 밀양보다 양산이 먼저 함락이 돼요. 그 바람에 양산 함락 소식이 들리면서 밀양도 힘없이 함락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일본군이 침략했다는 소식이 서울에 언제 보고가 되느냐? 14일 날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봉화를 피워서 적변, 적의 침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렸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발, 사람이 직접 가서 장계, 이 문서로 보고를 했을 텐데 4월 14일에 전쟁 보고가 올라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곧바로 이일과 실입이라고 하는 사람을 차례로 내려보냅니다. 이것이 제승방략이라고 하는 그 당시 조선이 채택하고 있었던 방어 전술에 따른 거예요. 매뉴얼대로 한 겁니다. 적변이 있으면, 외적이 침략해 오면 그 지역의 지방군이 방어하고 중앙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본격적인 방어전을 펼치는 것, 이런 작전이죠. 그래서 매뉴얼대로 군대를 파견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대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면 중앙군이 제대로 편성이 돼서 파견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파견군이 제대로 충원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조선의 실책이에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전쟁이 없을 때에도 늘 군대를 제대로 갖춰놓고 만일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조선이 이걸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마구 비난만 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이 200년 동안 없었어요. 200년 동안 전쟁이 없는데 그 군대를 제대로 갖춰놓고 제대로 훈련을 시키고 전쟁에 대비한다?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이면 언제예요? 1824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전쟁이 있고 지금까지 전쟁이 없는데 군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한 가지 변명은 우리 조상들한테 좀 해주고 싶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 이 정보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를 했어야죠. 그런데 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일본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 알았는데 그들이 이렇게까지 할까? 이건 설마입니다. 설마는 언제나 사람을 잡습니다.
설마에게 사람이 잡힌 거죠. 이거는 이 대목까지 가서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자, 이래서 군대가 파견되기는 하는데 제대로 된 군대가 파견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패를 했고, 다 아시는 것처럼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신립이 패전하면서 중앙군을 동원해서 막을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충주에서부터 서울까지는 방어선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립이 탄금대에서 패전한 것이 28일입니다. 그날 저녁에 패전 소식이 조정에 알려지고, 그날 조정에서는 논의가 분분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충주가 뚫렸다. 도성을 지켜야 하나 피난을 해야 되나? 이 이야기를 하다가 피난하기로 결정되는 것이 두 개의 실록이 서로 기록이 다릅니다. 선조 수정실록은 4월 29일 날 저녁에 결정이 됐다고 하고, 선조실록은 28일에 결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언제 되었건 간에 실행은 같은 날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 새벽에 상이 도니문을 나가, 도니문? 서대문. 도성의 서쪽 문을 나가서 서행했다. 서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간 건데 그렇잖아요. 개성, 평양, 의주로 가는 길이니까 북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의 이 방향 감각으로 평양에 가는 것을 서쪽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행. 거기가 관서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인식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새벽에 길을 나섰는데 밤이 칠흑같이 어둡고 비가 내려 지척을 분변할 수 없었다. 꼭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그러는지 비가 와요. 또 언제 비가 왔냐고요? 몽골과 전쟁할 때 그때는 수도를 아주 옮기죠. 강화 천도를 하는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이날도 비가 왔어요. 새벽에 도니문, 서대문을 나가서 피난길로 들어갑니다. 해가 뜰 때 모래제를 넘었다. 아마 모래내 근처를 지난 거예요. 이날 비가 많이 내렸는데 왕이 비옷을 입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 감사가 자기가 입고 있던 비옷을 왕에게 바쳤다. 비를 맞으며 벽제역에 이르러 조금 쉬고 출발을 해요. 벽제는 지금 저 벽제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간 끝에 밤이 깊어서야 동파역, 여긴 어디냐면 지금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장단콩 있는 거기에요. 거기에 도착해서 1박을 하게 됩니다. 자, 4월 30일 하루 동안 새벽에 길을 나서서 밤에 동파역에 도착하는 힘겨운 고난의 행군을 한 거죠. 그런데 이날 비를 맞으면서 벽제역에 이르러 조금 쉬고 곧 출발했는데, 이때까지 왕을 따라가고 있던 관리들 다수가 도성으로 돌아가서 가던 길을 계속 가지 않고 다시 도성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남겨둔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했다. 왕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 살 길을 찾아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왕 따라가는 게 영 불안했던 거예요. 이거 따라가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관리들이 제 살 길을 찾아 나선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왕을 따라가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된 데다가 따라가던 궁인의 말이 진흙에 빠져서 막 비가 많이 오고 질척질척하니까 궁인들은 평소에 말을 안 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흙에 빠져서 가끔 뒤떨어지기도 하여, 일행에서 뒤떨어지기도 하여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막 앞으로 간 거예요. 행차가 임진강에 이르러 상이 홀로 이산의 이양복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넜다. 임진강을 건너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요. 상이 홀로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산의 이양복과 같이 배를 탔다는 거니까 이것은 왕비나 다른 가족들과 같이 타지 않고 왕 혼자 타고 이 배에 이산의 이양복 이런 사람들이 탔다는 걸로 들립니다.
자, 그만큼 황급하게. 그럼 왕비는 다른 배를 타고 건넜겠죠. 날은 어두워지고 비는 쏟아져 앞뒤로 길을 분간할 수 없었는데 요새도 시골 가면 해지면 깜깜해지잖아요. 당연히 그때는 더 그랬겠죠. 4월 30일이니까 달빛도 없을 때입니다. 금음이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여기에 임진강 남쪽 언덕에 승정이라는 정자에 제목을 쌓아두었으므로 그걸 태우도록 명령을 했다. 여기에서 그 전설이 나오는 거죠. 화석정. 율곡 이이가 이런 일이 있을 걸 다 예측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정자를 만들어 놓고 그 정자에다가 기름을 다 이렇게 발라놔가지고 불이 잘 붙게 밝게 타게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빛으로 원근을 환하게 비춰 길을 찾아 가게 됐다. 밤이 깊어서야 동파역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 먹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 목사와 장단부사 그 지역 지방관들이 어주 왕에게 음식을 올릴 주방을 설치해서 수라를 올리려고 했더니 호위하던 하인들이 난입해서 음식을 빼앗아 먹었으므로 상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장단부사가 두려워 도망쳤다. 내가 왕한테 음식을 바치는 게 내 임무인데 내가 바칠 음식을 하인들에게 뺏긴 거예요. 이 장단부사가 그래서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조가 이 나라가 태평을 누린 이래로 200년 동안 태평을 누리면서 이 군대를 줄인 거예요. 태평 시절에 군인은 낭비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 군인으로 둘 게 아니라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왕을 호위하는 수기하는 장수와 군졸들까지도 군율로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군기가 빠져서 이런 위태로운 시기에 도망치는 것이 적과 싸우는 군사들보다 더했다. 군기가 빠져서 군인들이 다 제 살 길만 찾고 왕을 보호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장기간의 평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당연히 갖게 되는 타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전쟁이 없는데 언제나 전쟁을 대비하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칼 갈고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멀리 가서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습을 지금 보면 그래요. 선조 수정실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선조실록에는 선조 수정실록에 나오지 않는 몇 문장이 더 있습니다. 신립이 배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28일 날 파천할지 성을 지킬지 논의를 할 때 이 논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태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때 도성의 백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으므로 도성을 지키고 싶어도 그럴 형편이 못 됐다. 백성들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도성을 지킬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백성들이 모두 도성에서 도망을 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성을 지키자 누가 지키죠? 저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데 백성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 백성들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다시 무기 쥐어주고 여기서 싸워야 되는데 이럴 수 있을까? 안 그래도 한쪽에서는 못 지킵니다. 빨리 후퇴를 해야 됩니다. 피난 가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피난 가자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력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겠죠. 29일 밤 선조가 아직 도성을 떠나기 전에 호위하는 군사들이 모두 달아나고 궁궐문에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았고 금루, 통행금지를 알리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결국 파천, 피난하기로 결정을 하고 30일 새벽에 상이 인정전에 나오니 인정전은 창덕궁에 있었던 정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선조가 창덕궁에 있었던 거죠. 백관과 인마가 대궐 뜰을 가득 메웠다. 자, 이제 피난 부대가 편성이 된 거예요. 이날 온종일 비가 쏟아졌다. 상과 동궁은 말을 타고 중전과 후궁들은 지붕 있는 교자를 탔는데 홍제원에 이르렀을 때 비가 심해지자 수기이하는 교자를 버리고 말을 탔다. 궁인들은 모두 통곡을 하면서 걸어서 따라갔다. 종친과 호종하는 문무 백관이
100명도 되지를 않았다. 점심을 벽제관에서 먹는데 왕과 왕비는 반찬이 겨우 있었으나 동궁은 반찬이 없었다. 맨밥을 먹었다. 자, 이런 아주 창졸간의 처참한 광경이 이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왕은 이렇게 해서 허겁지겁 궁궐을 빠져나가 도망치듯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러자마자 궁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